예, 대장동 게이트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빼고 실무자들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0일 날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1차 공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이 무죄면은 나도 무죄다. 왜냐? 나는 이재명한테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한 그 방침 그대로 나는 따랐을 따름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저께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결재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인 한모 팀장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서류에 결재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결재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바로 2016년 1월에 성남도계공 전략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업무 담당이 아니었는데도 자기가 서류를 들고 이재명 시장한테 쫓아가서 결재를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은 성남시의 소관부처에서 결재를 하면은 이게 시장한테 올라가고 시장이 결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 사업이 된다 어쩐다라고 인허가 고시가 공식적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데 도시개발공사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절차하고도 정반대였습니다. 기존 절차는 성남 제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함께 묶어서 결합 개발을 한다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결합 개발 문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민영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이것을 분리 개발을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결합 개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업체가 한꺼번에 모두 다 개발을 해서 그 중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물은 성남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는데 또 분리 개발은 그러지 않고 각각 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속 부서에서도 모르는 채로 있는데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입니다. 도계공 직원 정민용 씨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서류 들고 가서 결재를 아예 분리개발 방식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정민용 씨는 바로 유동규가 영입한 인물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 것이죠. 한 팀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민용 씨가 왜 끼어들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성남시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가 분리개발을 반대했다. 왜냐? 우리는 사업 고시를 할 때 이거는 결합개발을 한다라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한 팀장은 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맨 처음에 자신이 기한에 올릴 때는 초과이익을 성남시도 받아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라고 기한을 해서 올렸지만은 이게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영학이 등장하고 유동규가 등장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유동규가 개입했고 바로 그 윗선인 이재명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세를 얻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공익 환수했다라고 자신이 자랑할 때는 내가 설계했다라고 자랑을 했지만은 하나 둘 자신에 대한 혐의가 좁혀오니까 나 아니다라고 펄쩍 뛰는 이런 모습 국민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진행될수록 윗김의 윗선의 입김 바로 그분의 영향력이 점차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